스토리의 주도주. 오늘 6월 4일.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제 그 엄청난 뉴스가 하나 터졌죠. 이거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거의 보통 이런 정도의 뉴스는 뭐 찌라시나 그냥 어느 정도 뭐 기사, 뭐 단독 기사로 보도가 되는데 거의 대통령이 그냥 찌라시를 던져 버렸습니다. 이거 뭐죠?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갑작스럽게 나온 건데,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뭐냐면 바로 동양철관입니다. 이 동양철관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왜 이 동양철관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 가스가 매장 가능성,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어제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뭐가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물리 탐사 결과,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이 검증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산유국이었거든요. 과거에 그 동해가스전이 있었는데 거기보다 이번에 발견된 게 300배가 넘는 규모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를 29년, 최대 29년, 그리고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테마거든요. 큰 테마고 큰 이슈입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산유국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장은 뭐 바로 시추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27년이나 28년쯤에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가 돼야지 상업적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24년이니까 상업적 개발까지는 10년이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장기 프로젝트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래서 뭐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 뭐 한국석유, 그리고 흥구석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이 뉴스를, 이게 원래 주말에 터진 건데 빨리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제 다른 일을 하느라 그 한국석유를 봤는데 이미 상한가가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흥구석유를 매수를 어제 이쯤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 얘는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해서 더 샀습니다. 더 샀고 결국에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 장 초반에 팔고 현재 나머지 부분을 조금 들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판 이유는 딱 이거예요. 원래 이런 테마, 정말 강한 테마가 나왔지만 어쨌든 시간이 걸리는 테마잖아요. 내년이 아니라 거의 뭐 내후년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해서 10년 뒤에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만큼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단기적으로 그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 하나만 크게 오르고 나머지는 갭상승을 한 다음에 장대 음봉으로 빠지면서 그 어찌 보면은 설거지하는 흐름, 어찌 보면은 이거는 끝났다, 이건 단발성이다 하는 분위기를 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동양철강부터 해서, 동양철강은 뭐 점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화성밸브는 점상한가에 살짝 밑에 내려왔지만 다시 상한가, 그리고 한국석유도 상승, 흥구석유도 어때요? 이게 보통 갭으로 뜬 다음에 음봉이 나왔어야 되는데, 음봉이 나와야지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었는데, 강하게 갈 거면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올라주면 얘를 버텨주거든요. 그럼 얘는 또 다른 국면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석유주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동양철관을 가져오셨나요? 라고 하실 텐데, 증시는 센세이션한 걸 좋아합니다. 그간 흥구석유뿐만 아니라 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뭐 한국석유로 볼게요. 한국석유를 보면
과거부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전쟁 이슈, 중동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유가 관련된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보여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강간애들은 왜 올라요? 아, 동양철간 이제야 보겠습니다. 동양철간 강간애들은 왜 이렇게 오를까요? 만약에 석유를 채굴을 하면 어떻게요? 그거를 옮겨야 되죠. 수송을 해야 되죠. 배관을 통해서 옮겨야 돼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간 유가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이 강간 애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옮기는 건 아니니까 한 번도 부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직접 옮길 수 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관간 애들의 주가가 정말 탄력적, 그러니까 대장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동양철간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얘는 이제 73년도에 설립을 해서 국내 주요 상수도 사업용 수도관 공급을 하고 있고 90년도에 들어서부터 가스 및 석유 수송용 강간 전용 충주 공장을 세워서 전국에 가스 주 배관공 건설 배관만 건설용 강간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라는 거고 그걸 떠나서 현재 대장격으로 가장 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스토리님 어떤 거 사야 돼요? 아, 뭐 동양철관을 가져왔으니까 동양철관은 사라는 거겠죠. 근데 점상이잖아요. 그럼 점상이면 못 살 건데 그러면 그냥 후발주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이런 테마를 샀을 때는 무조건 대장만 사야 돼요. 왜냐? 이 동양철관이 만약에 점상이 풀리면 다른 애들은 더 빠르게 빠질 거고 올라도 이 대장이 더 강하게 오릅니다. 그러면 스토리님 지금 점상인데 이거 어떻게 사요? 기다리시면 기회는 줘요. 기다리면 그러니까 좀 늦게 사더라도 좀 위에서 사더라도 기다리면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40분인데 기다리다 보면 얘가 점상이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점상이 오늘 풀리면 얘는 어디 이 1,000원 아래에서도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점상이 안 풀린다. 점상이 안 풀리고 다음날 이제 내일이죠. 내일 더 크게 오르면 좀 기다리다 보면 1,100원 이쯤 라인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켜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저한테 그 제 하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답장 5번 주신 분들에게는 이 동양철간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단지 잘 매수를 하고 잘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잘 매수를 하는 거를 대부분들이 못 하시고 잘 매도를 하는 것 또한 대부분 다 못 하세요. 이거를 저 스토리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답장 5번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